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전남, 광주,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중에서 전남, 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만이 유일하게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 특별법이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 반발이었습니다. 최근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반대 여론이 일었는데요. 국회에서 그 문제를 짚은 겁니다.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선거 유불리 때문에 정치권이 일을 하지 않아서 역차별을 당했다.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것이 낫겠다. 상황을 보자. 이런 의견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한 걸음 다가선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환영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역단위 행정통합이라는 전례 없는 지형 변화를 두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빠졌던 핵심 특례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정치 한판 고정 소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24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뉴스입니다. 여수시청 관용차를 장기간에 걸쳐서 사적 용도로 몰던 중 교통사고를 냈던 정기명 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해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 결정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전남도 인사징계위원회 해임 처분 결정에 따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무원 근로계약을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해임은 파면 다음에 중징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강제로 박탈해서 공무원 신분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거거든요. 예. 경찰 조사에서 전직 비서실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직전까지 모두 465차례에 걸쳐서 관용차를 출퇴근용 등으로 사적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앞서 검찰은 비서실장 A씨를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약식 기소를 했고 법원도 같은 해 12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이보다 앞서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5월이었죠. 그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시청 관용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러 가던 중에 차량이 폐차가 될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시끄러워졌는데 이후 여수시는 비서실장 A씨를 대기 발령 인사조치를 했었고 또 근무지를 웅천 이순신 도서관으로 배치해서 출근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군요. 이번 중징계 해임 처분으로 이제 공무원 신분이 박탈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수시청 전 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 결정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순 사건 유족과 시민단체가 실무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라남도 여순 사건 지원 단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순 번 국민연대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또 유족회 등은 어제 성명을 내고 여순 사건 지원단이 위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를 전면 배제한 채 단장이 독단적으로 위원을 선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여순 사건 민간 위촉 중앙위원과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단원을 뉴라이트 인사로 선정해서 상당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유족들은 당시 국가 차원의 불통과 일방주의를 비판해온 전남도가 동일한 방식으로 실무위원을 내정한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리는 자기 모순이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들 단체는 협의 없는 일방적 실무위원 선정은 앞으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순 사건 지원단장의 즉각 교체, 또 관련 책임자 엄정 문책, 시민단체 유족회와 공식 협의 절차 명문화, 그리고 도지사 면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순 사건 지원단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실무위 재구성은 기존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적 절차였다. 전문성과 균형성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촉을 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특정 개인의 임의적 결정이나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없고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흥 소식입니다. 고흥군에서 이장세가 논란이 됐었고 저희 여수 MBC도 취재를 나갔었는데 이 관련해서 고흥군이 이장세 징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하죠. 보은군의 한 마을에서 반기에 10,000원씩 연 2만 원의 이장세를 징수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거든요. 예. 특히 미납 가구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서 소외를 부추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안 낸 사람들은 마을 주민 자격을 박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네, 뭐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장세는 마을세 또 리세 또 모곡 등으로 불리는 비용으로 과거 그 농촌 이장의 심부름이랄지 민원 또 마을 대소사를 처리하는 수고비 명목으로 주민들이 봄과 가을에 곡식을 걷어서 줬던 데서 그 유래가 된 거거든요. 예. 일제 강점기 잔재인 이장세는 이장 수당이 현실화한 뒤에 상당수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에게 2만 원에서 6만 원 또는 귀농한 도시민을 상대로만 징수하는 형태로 남아 있어서 그 민원이랄지 그런 뭐 지역민들도 일부 외지인들을 배척한다 그런 원인이 됐었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걸 금지하도록 권고를 한 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실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수고비랄지 그런 명목으로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흥군은 16개 읍면을 전수조사를 하고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금품 수수 금지 또 수고비 등 모금을 할 때 획촉 등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귀농인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암묵적으로 주고받던 마을 발전 기금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예. 공군은 마을 발전 기금을 주고받으면 해당 마을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이장단에 공지하기도 했고 이장세도 전수조사를 거쳐서 반드시 근절을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순천에서 신용카드 도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부터 20일 새벽 사이 카드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정상 승인되는 방식으로 무단 결제된 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명으로 피해 금액만 벌써 5,400만 원에 이른다고 하고요. 예. 삼성카드나 롯데, 하나카드 소유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카드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 사람인데요. 예. 일단 경찰에 신고한 A씨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 오전 2시 새벽이죠. 할부 결제로 6차례에 걸쳐서 1,300만 원이 도용이 됐습니다. 예.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달 31일 자정쯤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에서 300만 원 인출이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자 곧바로 일시불로 또다시 200만 원이 결제되는 그런 사고를 겪었는데요. 이들이 다 카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B씨는 즉시 카드 회사로 연락을 해서 분실 처리를 한 후에 추가 피해를 막았는데요. 네. B씨는 카드를 분실하지도 않았고 버젓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도용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게요. 그리고 카드 회사는 카드 정보를 누출한 게 아니냐면서 나몰라라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네. 그래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카드 결제 대행업체 시스템상 오류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결제 대행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총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순천 지역에서만 피해자가 6명이고 금액은 5,400만 원 상당인데 이게 뭐 순천 지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만큼 잘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인상되고 조기 지급된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예,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의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비료, 사료, 농자재 값과 인건비까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농어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서 지원을 확대했고요. 예. 무엇보다 현장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보다 앞당겨서 4월 중에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임업이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과 농어촌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서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의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1,561억 원입니다. 신청은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요. 임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가운데서 1년 이상 전남에 거주하며 실제로 종사한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이후에 자격 요건과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한 후에 경영체당 7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농가 경영 안정도 돕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3월 13일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광주가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서 전력 공급 계획을 구체화시킨다고요? 어떻게 구체화를 좀 했을까요? 예, 전라남도는 400만 전남 광주 통합 시대를 대비해서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전력 공급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기업들이 전력 수급이 안정적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전기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에 언제 어디에 얼마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역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산업 입지별로 필요한 변전소와 송전솔로 같은 전력 인프라를 미리 확보해서 국가 송변전 설비 계획에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시기나 물량 그리고 방식까지 담은 맞춤형 전력 공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남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고 가격 경쟁이나 규제 특례 등이 가능해서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강점으로 앵커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특별법에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과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등이 포함이 돼서 제도적 기반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026년을 전남 섬 방문의 해로 지정을 했는데 이를 맞이해서 체류형 관광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좀 세웠다고요? 네, 전남도는 2026년을 전남 성 방문의 해로 정하고 이제는 잠깐 들렀다 가는 관광이 아니라 예. 머물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 걷기와 체험, 숙박, 먹거리까지 하나의 여행 코스로 연결해서 섬에서 하루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예. 핵심 키워드는 웰니스입니다. 치유나 환경, 로컬, 미식, 체험, 그리고 휴식 같은 테마별 대표섬을 선정해서 맞춤형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요. 예. 여객선 운임과 숙박, 체험 비용 등을 포함해서 20만 원 이상을 쓰면 최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섬 반값 여행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요수나 신안, 완도 등 권역별 섬 특색을 살린 걷길, 슬로우길, 해양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문화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확대해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와 연계해서 교통, 숙박, 안전 등 관광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전남 섬이 한번 가보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오늘은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부례갑 김형석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서동용입니다. 네, 김형석 예. 의원님 인사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예, 김 위원장님 오랜만에 또 정치 한판 함께해 주시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네, 보니까 작년 7월에 한번 이제 출연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통일 쪽으로 해서 공직생활도 했기 때문에 예. 학교 강의라든지 통일 관련 활동도 하면서 음. 이제 호남에서도 지금 여의치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보수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예.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쪽 목소리도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꾸준히 이제 보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의원님도 오랜만에 또 김 위원장님과 함께 토론하게 되셨는데 서 의원님은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주가 설이었지 않습니까? 아 맞아 그래서 그렇네요. 설 연휴를 잘 보냈고요. 예.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 그만두고서부터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사람들 이렇게 행사에 잘 안 나타나고 그랬고요. 네. 지난 이제 연말 이후 이제 행사에도 좀 나오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네. 이번에 설 때 이제 설 명절 행사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또 지방선거 나오는 사람들의 시간인데 제가 나타나는 게 괜히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예, 이번에는 행사장에는 안 가고 가까운 지인들을 좀 뵙고 대화 나누는 걸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또 서 의원님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두 분의 근황부터 좀 들어봤고요. 바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됐죠. 본회의 시작되자마자 표결에 들어간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부터 일단 가결이 됐습니다.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서 의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단 사안 자체가 네. 민주당에서 끌고 가고 또는 안고 가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들을 제외하면 예. 민주당은 그동안에 좀 개인 비리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찬성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21대 국회 때 정정순 의원이라고 계셨는데 예. 그분이 선거법 위반 문제 돼가지고 체포동의안 왔을 때 저희 통과시켰고요. 예. 뒤에 이제 노웅래 의원은 이제 결국 무죄를 받으셨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사실 분위기는 그냥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해서 체포동의안 동의하는 분위기였는데 예. 그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이유 설명을 하면서 예. 그 전까지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않던 녹취록이 확보가 됐는데 그 녹취록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하고 일반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확 좀 분노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결을 시켰던 적은 있는데요. 예. 이번 사안은 워낙에 민주당에서 함께 가져갈 이유가 별로 없는 사안이고 개인 비리의 문제였던 터라 저는 가결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 돈 공천 프레임은 좀 어느 정도 지우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김영석 위원장님? 해소를 이제 기대는 하겠지만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예. 이게 일부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거니까 예. 강선호 의원 한
건으로 해서 예.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번 강선호 의원 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공천 비리 이거 자체가 예.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방지가 되는 이제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그래도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그 강선호 의원은 이미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내각의 그 후보로 내정이 됐던 사람 아니에요. 그 기억들이 뚜렷하게 있어서요. 예. 이러한 문제의 잔상이 국민들 머릿속에서 쉽게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거는 같고요. 예. 앞으로 더 끈질기게 민주당이 민생과 그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정치들을 계속 실현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번 공천 과정,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의 투명성들을 제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걸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예. 강선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뭐 이렇게 의혹이 바로 해소돼 버리고 민주당이 좀 자유롭게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은 됐고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기간에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본회의에 앞서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대구, 경북,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은 일단 처리가 좀 보류됐고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석 위원장님. 일단은 이제 행정통합특별법안의 취지 자체가 예.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제 그런 차원이니까 예.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될 것 사안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별로 보면 예. 이제 각각의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거 자체가 지역별로 서로 균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 이렇게 이제 편파적으로 된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세 개 지역 전남 광주하고 충남 대전 대구 경북인데 예. 이 세 개가 다 균형되게 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이제 좋았겠죠. 그리고 예. 또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 그런 행위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여당 단독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만 법사위 통과된 게 매우 아쉽긴 아쉽습니다. 예. 일단 오늘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별로도 균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반대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전남 광주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를 무산시킨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위원장님. 그 내용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 전남 광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위 국가 그 권한을 이제 지방이 이양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남 대전이나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임의 조항으로 돼서 미비하다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남 광주에만 특혜를 주지 말고 다른 지역도 고려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너무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지방 의회에서 의결되는 것만 가지고 통합을 예. 하는데 예. 그러지 말고 이제 일반 주민들 투표도 의무화하는 이런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서로가 이런 부분은 좀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네. 협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동경 전 의원님께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이렇게 처리가 일부는 보류되고 전남 광주는 통과가 되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이라고 하는 국정과제의 예. 일환으로 지금 행정통합 문제가 거론이 됐고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예. 강주 전남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고 이러면 사실 모양이 되게 빠지는 거지요. 그 그림이 되게 좀 이상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강주 전남에서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다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예. 대전의 경우 얼마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반대가 41.5%, 찬성이 예. 33.7% 이래서 반대가 훨씬 많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71.6%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시장, 충남도지사는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세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좀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저는 이 문제가 그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최소한 국토의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세 개 지역,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세 개 지역 모두가 한꺼번에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강주 전남만 너무 앞서 뛰어가듯이 이렇게 가는 방식은 예. 그거는 좀 이렇게 모양도 좀 나쁘기도 하거니와 예. 너무 또 빠르게 달려가다 보면 또 그 빠뜨리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점들까지 다 챙겨서 오고 앞서간 사람들만 아하. 좀 불이익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일단 오늘 뭐 이제 민주당이 일단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군데 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법사위에서 이제 강주 전남만 통과를 시켰다면 조금 더 깊이 있고 신중한 좀 판단과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미 첫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일단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하나하나 하루에 한 건씩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본회의장의 모습 또 전남 광주 특별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김영석 위원장님? 일단은 이제 그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 제시한 의견에 대한 이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적절한 고려가 아니라 완전히 그걸 무시를 한다, 그리고 정반대로 간다, 이제 그런 이제 법안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게 이제 필리버스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각각의 개별 그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이미 우리 모두가 더 봐왔던 것처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이 있으면 바로 그게 이제 여당 단독으로 제안한 법안이 통과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법에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서로가 면피한다 이건 대전은 안 되는 거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여당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뭔가 입법에 있어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 건데 이제 원래 그 취지가 필리버스터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기껏 해봐야 필리버스터 해봐야 전혀 반영도 안 되고 24시간 지나면 또 끝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심각한 고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그 에너지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럴 때일수록 지금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국내적인 상황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총체적인 역량을 이제 결집해서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야가 이렇게 극명하게 서로 대립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 내에서 눈에 띄는 좀 모임이 공소 취소 모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좀 들어갔습니다. 유시민 작가 등 친여권 인사의 비판도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민주당인 서동용 의원님, 모임이라는 이름을 달고 여당 의원의 65%가 이름을 올린 이것 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과거에 이제 저희도 수당, 그러니까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특정한 법률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또는 농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수 의석이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걸 그걸 뭔 촉구하는 그 기자회견과 촉구하는 농성을 하는 것이냐. 그걸 할 시간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 건데요.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 자체가 부당하고 불법이었고 이런 주장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 잘못된 공소에 대해서 공소 제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 내의 행위들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예. 저는 그렇게 잘 이렇게 수긍은 안 돼요. 이제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유시민 작가나 몇 사람들이 좀 비판하는 지점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예. 어쨌든 그 부분이 좀 공소 제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취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자체를 공론화시키고 예. 예, 이렇게 좀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의원 숫자 많은 그 모임을 결성을 해서 그 모임에 또 들어있는 사람과 안 들어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예. 안 들어있는 사람을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정치적인 혐오와 갈등의 그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 나오고 있는데 김영석 위원장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본 하나의 이제 틀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해서 이제 다수의 국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일한 이제 의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원화된 사회니까. 예.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어느 이제 일방으로 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삼권 분립의 그런 룰을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소위 그 행정부나 사법부가 할 걸 이제 입법부에서 이제 수적으로 해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제 그런 게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불필요하게 국민 내부에 논란도 있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특정 정치인을 위한 뭐 이런 거다. 이런 식이 되면 그게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전에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입법부는 입법부 나름의 그 권한 내에서 이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걸 충분히 참작해서 예. 민주주의 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바람직한 이야기가 좀 먹히기 어려운 요소가 있었던 건 윤석열 정부와에서 윤석열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너무 부당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는 거고 이 국민적 분노에 터잡아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 원칙적 이야기, 옳은 이야기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과거의 그런 그 관행,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이런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점들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논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되면 항상 보면 이제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게 또다시 그걸 이제 그 다른 시각에서 그걸 또 활용을 해서 또 이제 재발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수가 사는 다원주의 민주화 사회에서 공통적인 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가 존중하면서 지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추가로 서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된 것 두 분 재판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서 의원님 간단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 이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저는 윤석열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전두환보다 더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요. 예, 저는 이제 무기징역이 저는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예, 이제 여러분들은 또 그때 당시 40년 전과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이렇게 달라 있는데 이 민주주의를 깨려고 했던 이 무도한 행태, 무도한 그 시도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심정도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 예. 그러나 또 이제 재판부가 나름 좀 판단을 한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예. 또 그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 절차를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영석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 뭐 사법부 판단을 이제 존중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예. 이러한 사안이 정말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말 불행한 일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좀 지혜도 모으고 서로 이제 예.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제 이해하는 마음에서 합심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뭐 불법 비상계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과 분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미래에 부담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단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내부적인 분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절윤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의총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어떤 논의 좀 있었습니까? 어제 의총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 심각한 논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이런 의제가 안 나왔다고 좀 보도가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전륜 거부다 하면서 쭉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보면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제 국민의힘이 서로 단합을 해야 되는데 네.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막 뭐 덧셈 정치니 뺄셈 정치니 갈라치기니 이거 자체가 문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로 이게 통합되고 단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럼 지금 현재 당대표를 이제 전체 당원들의 투표로 해서 뽑은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을 갑자기 흔들고 그러면 이제 이 국민의힘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그 안정성 그리고 이제 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통합을 해서 일단 지방선거에서 뭔가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쪽에서 지금 지도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원내나 이제 원외 그런 그 국민의힘의 당직자들도 그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위원장님께서는 그 윤어게인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장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좀 생각하셨습니까? 윤 어게인을 함께 그 안고 가야 되겠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입장문을 발표할 때 여러 그 좀 다양한 해석이 이제 나오지 않도록 좀 명료하고 간단하게 했으면 이런 게 아닐 텐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함의를 가지고 막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 요 선거에 집중을 하자. 라는 거죠. 예. 서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방금 윤석열 위원장님의 말씀과 달리 저희가 듣기에는 절윤을 거부하는 것들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투가 절윤을 거부한다 이렇게 표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뭐 아직은 1심이다 등등 재판부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건 간에 이게 최종의 의사로서 그 윤석열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사인 것으로 저희는 해석될 만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저는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그 세력들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지선에서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윤석열과의 확실한 절연을 해야 지방선거에서 희망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 정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비상계엄 이 내란행위를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은 예.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지수의 고양을 위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민주당도 내부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랑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퇴시켰습니다. 그러자 뭐 정청래 대표 지지층에서는 제명인의 마을 자진 탈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 내에도 좀 분열이 심화되는 것 같은데 선거에 영향 이거 안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 의원님? 지지자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논란과 분쟁이 생기는 건 뭐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색깔들을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일 텐데요. 예. 지지자들 사이에 뭐 그런 갈등들은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꺼냈는데 6.3 지방선거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D-99일인데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지선에서 그대로 당명을 가지고 갑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김영석 위원장님? 승리의 문제라기보다도 예. 뭔가 이제 변화와 혁신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변화한다라는 거라서 이제 공천관리위원을 포함해서 이제 실제로 지방선거를 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미래 중심의 그런 인물로서 선정하면서 최대한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전남 지역에서는 후보를 얼마나 낼지 좀 계획이 나왔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그 기본은 이제 전 지역에서 전 후보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인데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전남 지역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이 워낙 우세이기 때문에 예. 이제 쉽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인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지금 이제 순천 지역을 예로 들면 예. 뭐 순천시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시의원 쪽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젊은 층도 있고 있습니다. 뭐 네. 장년층, 노년층 있는데 워낙 이제 민주당이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선뜻 용기를 내서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슬픈 일인데 후보가 없어서 무투표 당선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선 여부를 떠나서 그게 자체가 이제 정말 무투표 당선될 지역으로 민주당 후보만 나오고 다른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소수당 그다음에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 활발하게 나와서 하고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수용력이랄까 이렇게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호남에서 민주당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온 곳도 있고 또 중앙당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형평성 논쟁, 깜깜이 심사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듣고 계십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번 이제 자격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부적격 대상자가 있었고 정밀 심사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밀 심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뭐 100% 제가 파악을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수 자격 심사를 통과한 걸로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바로 다른 사람은 다 통과하는 자격 심사를 혼자만 통과를 못하게 되면 경쟁자들이 계속 이 후보는 떨어졌다, 출마 못한다 이렇게 해서 막 악소문들을 만들어내서 돌리기 마련이거든요. 굉장히 선거를 임하는 입장에서 크게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자격 심사 같은 경우도 좀 치밀한 검사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딱 확정적 결과를 내놔야지 어정쩡하게 결과 내놨다가 뒤에 또 이게 뒤바뀌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한 시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면은 좀 있었을 것 같다라고 뭐 이해도 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그 당사자가 겪을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없어도 좋을 그 분란들이 자꾸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99일 남은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형석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2월 24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